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GDG 고벤코비아 메이 미럽에서 메모리 줄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효준이라고 합니다. 전 현재 ABL80에서 데이터 R&D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고 개발을 하면서 저희는 반드시 메모리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제 고가 GC에 기반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 번씩은 OOM을 겪는다든가 혹은 메모리 누수 같은 현상을 겪곤 하는데요. 저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메모리 문제를 겪은 컴포넌트는 바로 루트라는 컴포넌트였습니다. 이 루트라는 컴포넌트가 무엇이냐? 이제 이 루트는 저희 에어브릿지에서 실시간으로 유저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리얼타임 올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루트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5초 내로 수억 개의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 쿼비 결과가 5초에서 10초 내로 실시간으로 나오게 만들어졌고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스트림의 데이터 소스로 해서 거기서 쿼비를 할 수 있도록 리얼타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왜 이제 AB1850이라는 사스 스타트업이 만들었느냐? 이제 에어브릿지에서 저희 에어브릿지는 코트 분석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코트 분석은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 3번 이상 구매를 한 유저라는 유저군을 잡고 이 유저군을 코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3회 이상 구매한 유저군에 대해서 뭐 리텐션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퍼널 분석으로 어떤 화면을 유저가 거쳤는지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과 같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루트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기존 솔루션들 뭐 예를 들어 뭐 비커이라든지 뭐 스노우페이크와 같은 다양한 DW 솔루션들이 있지만 이런 솔루션들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비용 스케일과 그 다음에 원하는 클러스터 규모 내에서 원하는 정도의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 특정 유저 행동 분석에 특화된 루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루트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여기 보이시는 AB트리 루트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저희 개발 블로그 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생긴 메모리 문제는 OOM이었습니다. 데이터 리콜할 때 OOM이 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에서는 MAU 500만 고객사의 수억 건의 데이터도 루트에서는 단 3기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3기가짜리 데이터를 쿼비하는데 이 클러스터 안에 노드당 메모리를 18기가 이상 점유하면서 OM이 발생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그 파드를 강제로 킬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뭐 만약에 정말 컴팩트하게 짰으면 최대 3기가 정도만 차지해야지 이성적인 건데 18기가 이상 차지해서 OM이 나는 상황은 이제 저희 쪽에서 뭔가 메모리가 새거나 혹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겪은 다음에 프로덕션에 오르기까지 남은 기간이 3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3주 기간 동안 메모리를 충분한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그래서 결말을 조금 스포드리자면 결국에 얼마나 최적화했는지 무려 18기가를 2.76기가까지 내린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한두 번의 콜 연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제 피크를 넘어버려서 OM이 났지만 이제는 처음 몇 번의 피크 2.7기가를 찍은 뒤에 안정적으로 GC가 이루어지면서 메모리가 유지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최적화 과정을 거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기에 이렇게 메모리를 줄일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것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메모리를 줄이는 코드 레벨에서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 테크닉은 이제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IO 처리는 사실 IO 처리할 때 중간 버퍼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파일을 읽는다고 하면 그 파일에 대한 버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HTTP 통신을 한다고 하면 뭐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를 담는 중간 버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 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진 같은 HTTP 프레임워크라든지 혹은 고에서 뭐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쓰이는 프레임워크들도 기본적으로
파입이나 스트림 입출력을 할 때 중간 버퍼를 다 재사용하게 해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한 데이터베이스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로우한 IO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고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는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도 아직 고에서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표준처럼 자리 잡힌 뭐 판다스 같은 프레임워크가 없다 보니까 이제 로우하게 파일을 읽어가지고 라인 바이 라인을 읽어가지고 데이터를 트랜스폼하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IO를 한 경우에는 중간 버퍼를 재사용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포문으로 해당 로우를 읽으면서 매번 버퍼를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을 재사용하는 방식인 것이죠.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왜 언급을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당연한 것을 해가지고 32기가짜리 OOM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루트라는 컴포넌트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코드인데 매번 버퍼에 해당해주는 것을 한 번만 해당해주는 것으로 바꾸고 재사용을 했더니 이제 30기가 육박하던 메모리 사용량이 뭐 N기가 수준으로 줄어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재사용의 예시를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제 고 표준 라이브러리는 CSV 리더가 있는데요. 이 CSV 리더의 경우에도 각 CSV 로우를 담는 버퍼를 재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실제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reuse record는 true라고 하면 이제부터 이 reader.read에서 반환된 로우 버퍼는 재사용이 됩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 로우는 재사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로우에 대한 레퍼런스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시면 내용물이 바뀌어버린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재사용이 버퍼 재사용이 항상 만능은 아니고 이렇게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뭐 다 사용한 버퍼를 클린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데로 참조할 일이 있으면 복사해서 가져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재사용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는 사실 편하게 하나의 고루틴으로 IO 처리를 하는 상황을 상정을 했지만 만약에 여러 개의 고루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IO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뭐 프레임워크 안에서 뭐 버퍼를 만든다든지 어떤 객체를 만드는데 이것을 재사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는 고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바로 싱크.풀인데요. 이 싱크.풀을 이용해서 저렇게 싱크.풀을 만들 때 유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풀.get으로 풀에서 오브젝트를 꺼낸 다음에 오브젝트를 다 쓰고 풀.put으로 반납하는 이러한 간단한 코드를 통해 가지고 편하게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싱크.풀에도 몇 가지 한계는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싱크.풀은 일단 오브젝트가 얼마나 만들어질지 제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특정 시점에서 주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성능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에서 오피셜하게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버퍼 채널을 응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버퍼 채널을 응용해서 먼저 버퍼 채널에다가 일정 캐퍼시티만큼을 할당한 다음에 캐퍼시티만큼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미리 만들어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동기 리시브 기능을 사용해서 채널에서 오브젝트를 꺼내는 걸 시도를 하고 만약에 오브젝트가 안 나오면 이제 그땐 새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최소한의 메모리 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을 뿐더러 재사용 동작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죽어도 풀 사이즈를 1000을 유지하고 싶다. 근데 1000개가 다 사용 중이면 그때는 이게 하나라도 유효 자원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면 저기 보신 디폴트를 지우고 그냥 이제 채널에서 오브젝트를 받는 과정을 블로킹 리시브로 바꾸면 그러면 이 채널에 오브젝트 한 개도 없을 때는 누군가가 채널에 다시 오브젝트를 넣어줄 때까지 기다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풀 크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흐름 제어를 자기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 채널도 조금 더 재사용을 복잡하게 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실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맵이나 슬레이스를 할당할 때 캐퍼시티를 정해서 쓰는 습관
이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대부분의 맵이나 슬라이스는 사실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고 이것을 대부분 정해진 범위에서 트랜스폼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크기를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캐퍼시티를 정해놓고 할당한 습관을 들이면 이제 원치 않는 수준으로 메모리가 슬라이스나 맵에서 할당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 레벨에서 습관은 알겠는데 그래도 메모리 너무 많이 먹는다면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 진단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프롭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무조건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피프롭은 이제 고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성능 프로파일링 도구인데요. 몇 가지 유용한 지표들 많이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PU 프로파일, 각 메서드별로 얼마나 CPU 타임을 먹는지 측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메서드별로 얼마나 메모리를 할당했는지 그 총 할당량도 측정할 수가 있고, 실제로 사용 중인 메모리 프로파일도 캡처를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실행 중인 고루틴을 봄으로써 추후에 메모리 누수를 방지할 때도 좋은 지표를 제공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많은 지표를 제공하는데요. 이 피프로 어떻게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거나 혹은 누수된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노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쿼리할 때 OM이 난 상황을 저희는 피프로 진단했는데요. 일단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피프로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프로파일인 인유스페이스에 대한 프로필을 캡처했습니다. 저렇게 goto pproof 그리고 pproof API 엔드포인트를 지정함으로써 이 프로필을 캡처를 뜰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프로필을 봤더니 쿼리 과정에서 이제 실제 쿼리 결과를 스캔하는 곳이 아니라 쿼리 결과를 리듀스하는 곳에서 쿼리 결과를 조합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메모리를 탕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총 힙 사용량 6기가 중에 5기가를 지금 이 리듀스 에그리션 스테이지라는 곳이 먹고 있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좀 저희가 최적화해 볼 만하겠다라고 판단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맨 밑에 보이시는 strpack.pack이라는 작은 메서드였는데요. 이 메서드는 이제 저희가 어떠한 스트링 어레이를 스트링 슬라이스가 있을 때 이 스트링 슬라이스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합치고 이 하나의 스트링으로 합쳐진 이것을 다시 여러 개의 스트링 슬라이스로 언패킹하는 이런 간단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스트링 시점 조인 같은 역할을 하는 메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벤치마크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벤치마크를 돌린 결과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여러 개 스트링을 이제 패킹하고 언패킹하는데 대략 17에서 15개 어로케이션을 사용하는 저희 기준으로서는 좀 많은 어로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열심히 하고 다시 벤치마크를 돌린 결과 패킹에는 이제는 하나의 어로케이션밖에 쓰지 않았고 언패킹할 때도 이제 정확히 저희가 패킹했던 스트링 슬라이스의 길이만큼 여기선 10이었는데 10만큼만 쓰는 이런 효율적인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고 이것을 벤치마크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부수적인 효과로 CPU 타임도 대략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벤치마크를 통해서 국소적인 부분을 병목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프로파일링에 돌려봤습니다. 이게 비포고 어떻게 됐느냐? 애프터는 이렇게 프로필 지금 현재 힙 사용량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 그런 결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프로파일링을 바로 하고 저희는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병목이 된 구간을 딱 하나 찝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거나 벤치마크 돌려가지고 성능 최적화를 해서 이렇게 비포 애프터를 비교한 식으로 조금 메모리 최적화를 유의미하게 지표로서 남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진단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진단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는데, 예방의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OM이나 메모리 누수 같은 경우에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메모리 누수가 고뱅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를 잠깐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에서의 메모리 누수는 대부분 고루틴 누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고의 GC는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요. 이제 어디선가 쓰이고 있으면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고 어디선가 진정하게 안 쓰이고 있을 때만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물론 이제 리플렉션으로 복잡하게 레퍼런스를 꼬아놨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그럼 누수가 발생한 상황은 뭐냐? 어디선가 쓰이고 있을 때입니다. 이 어디선가 쓰인다는 상황은 즉 어떤 우리도 모르는 고루틴이 이 레퍼런스를 타고 잡고 있어가지고 이 거대한 메모리가 이 작은 고루틴이 하나 돌아가는 누수를 막지 못해가지고 메모리까지 같이 누수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메모리 누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누수를 잡으려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어떤 로직이 끝난 뒤에도 고루틴이 누수되면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저희가 찾아보던 중에 고루틴 누수를 막을 수 있는 매우 좋은 툴을 발견했습니다. 윅테스트라는 툴인데요. 이제 이 윅테스트는 유닛 테스트 종료 후에도 고루틴이 들어가고 있으면 이 유닛 테스트 페일을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윅테스트를 사용하면 이 어떤 모듈의 동작이 수행된 뒤에도 고루틴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모리 누수를 막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윅테스트를 모든 테스트에 달아놨는데요. 이제 일단 먼저 이 윅테스트에 동작하는 방식을 보시면 그냥 단순합니다. 윅테스트 체크 한 줄만 넣으면 알아서 이 테스트 메소드 끝날 때 고루틴이 남아있는지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거를 모든 테스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셋업과 티어다운 메소드에다가 이 윅테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테스트에서 이렇게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모듈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예방을 해놨습니다. 뭐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셋업이나 티어다운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고 이제 스탠다드 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 쓰이는 방식으로는 테스팅.main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를 줄이는 습관도 짚었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짚었고 어떻게 예방할지도 짚었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메모리를 줄이는 흑마법에 대해서 몇 가지 재밌는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알려진 방법이죠. 스트링과 바이트를 컨버전을 있을 때 언세이프를 통해서 컨버전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고에서 이 바이트 어웨이와 스트링은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간의 컨버전을 하게 되면 메모리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메모리 복사가 불편할 만한 상황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제버베큐션을 표방하는 뭐 제버로그라든지 뭐 패스트 HTTP 같은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데이터 처리를 하시다 보면 이러한 메모리 복사조차도 아까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unsafe 포인터를 사용해서 강제로 형변화를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 복사 없이도 바로 바이트와 스트링 간에 컨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언세이프 포인터로 강제로 현변화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거는 그 런타임을 조금 뜯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런타임에서 실제로 스트링과 슬라이스의 내용물이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슬라이스에는 캐퍼시티만 필드 하나 더 들어있긴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헤더에 시작하는 부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강제로 형변을 해도 메모리와 내용물이 똑같으니까 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GC를 할 때도 레퍼런스 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형변을 한다고 해서 GC가 이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는다든가 누수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없고요. 단 한 가지 리스크는 이 런타임 구현체는 고의 미래 버전에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representation may change in later release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고가 수리 후속 없이 바꿔버릴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고는 뭐 어떠한 브레이킹 체인지를 명시한다든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사이드 이펙트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점 이것이 유일한 리스크입니다. 대체로 간단할 만한 리스크여서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재사용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제 내가 했던 객체가 언제 필요 없어질지 안다면
싱크.풀을 사용해서 풀.release 해가지고 객체를 딱 반환해버림으로써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객체를 내가 할당을 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구간으로 보내버려가지고 재사용을 하기가 힘든 경우, 이때도 재사용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한 번씩 가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gRPC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간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노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RPC 통신을 gRPC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데이터 객체가 워낙 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을 자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중간 버퍼, 프로토 버퍼 객체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부담이 됐습니다. 이것조차도 뭔가 아끼고 싶은데 근데 객체를 내가 만들어서 gRPC로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재사용할 수는 없고 그런데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본 결과 이제 재밌는 메소드를 응용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런타임.setBinalize라는 메소드인데요. 이 setBinalize는 런타임을 뜯어보신 분들도 사실 많이 보시지 않으셨을 만한 좀 생소한 메소드인데 바로 GC가 메모리를 해제한 시점에 콜백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콜백을 걸게 되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 한 번은 봐줍니다. 이제 메모리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처음 한 번은 그냥 콜백을 함으로써 봐주고요. 두 번째에도 메모리를 진짜 해제하려고 하면 그때는 메모리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콜백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GC가 메모리 해제하고 싶을 때 메모리 해제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풀에다가 반환하게 하면 됩니다. 이 콜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gRPC 예제인데요. say hi라는 메소드 있는데 이제 이 say hi 아웃풋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싱글.풀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풀을 세팅하는 건 똑같은데 마지막 줄 엔터 다크 사이드 부분이 심상치가 않죠. 객체를 만든 다음에 파이널라이저를 겁니다. 이게 해제될 때는 다시 내 풀에다 반환을 해 라고 하고 gRPC에다가 편안하게 리스폰스를 던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gRPC가 이제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이제 뭐 이 메모리가 필요 없어진 이 오브젝트가 필요 없어진 시점을 저희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GC가 파이널라이저로 콜백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메모리 재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메모리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의 성능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고행 데브옵스라는 원글에서 한 벤치마크를 인용을 했는데요. 뭐 1000이터레이션밖에 안 했을 때는 별로 뭐 시간이나 메모리 단축이 크진 않지만 10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의 메가바이트 단위의 어로케이션으로 갈 때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메모리 어로케이션도 엄청 많이 감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런타임 전 파이널라이저라는 방법이 대규모 스케일에서는 시간 복잡도나 공간 복잡 최적화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아직 되게 실험적인 기법이고 실제 프로덕션 라이브를 위해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재미로 보셔야 되는 기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로 조금 많이 갈증을 느끼신다면 충분히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흑마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흑마법입니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누수점 찾았는데 뭔 짓을 해도 메모리가 해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디버깅 했는데도 대체 왜 GC가 이거 레퍼런스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저희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분석을 하려면 이제 고의 코어 덤프, 이제 이 힙 덤프를 깔아야 되는데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툴도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왜 이런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고루틴이 남아서 이 레퍼런스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고루틴 누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해결했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너로 만들면 GC가 해제해요. 너무 무식하지만 간단한 방법인데요. 대표적으로 이것도 70기가짜리 OOM을 만드는 커밋인데요. 밑에다가 2점 펑션은 닐, 1점 인풋은 닐 함으로써 어디서도 이제 이게 만약에 제가 모르는 뭔가 GC의 오동작이 아니라 뭔가 제가 모르는 레퍼런스가 있었으면 이것을 닐 처리한 것만으로는 메모리 누수가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널 처리하니까 메모리 누수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즉 GC가 뭔가 진짜 혼란스러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메모리 누수가 없는데도 누수가 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널로 하면 그제서야 GC가 알아듣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ABA80은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고루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OM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한 결과 18기가에서 2.7기가 정도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한 시스템은 첫 번째로 코드 레벨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니까 노후한 IO가 많은 만큼 메모리 재사용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그 다음에 대응책으로는 일단 피프룹을 때린 다음에 문제 모듈 찾아가지고 그 문제 모듈에 대해서 국소적인 벤치마크를 끝없이 돌림으로써 조금 메모리 사용량을 단축을 하고 다시 투파이빙을 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이런 OOM과 메모리 과사용 상황에 대응을 했고요.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믹 테스트를 모든 유닛 테스트에 달아놓음으로써 이제 어떤 모듈에서도 코르틴 누수가 되지 않고 메모리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CI를 통해서 시스템 방지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래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다양한 흑마법들을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느꼈던 점은 성능 저하가 아무래도 한 가지 문제보다는 많은 문제들이 집합일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뭐 많은 워크로드들은 성능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스케일로 가면 성능이 중요해지는 워크로드들이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를 채택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성능에 대한 갈증 때문에 처음에 고를 채택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성능 저하 시나리오를 많이 겪으시게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건 이렇게 해결해라 이건 이렇게 해결해라라고 뭔가 지역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메모리 누수를 막는 메모리 과사용을 막는 단 하나의 멋진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능 솔루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스템을 잡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은 시스템은 뭐 코드 레벨에서는 재사용, 대응은 피프룹 다음에 벤치마크, 예방은 믹 테스트, 뭐 그래도 안 되는 부분 흰마법으로 커버한다. 이런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이제 저희 팀 단에서 세울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 발표를 마치기 앞서 이제 원몰 띵. 이 루트한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만들어 나갈 분들이 저희는 저희 ABA80 찾고 있습니다. 이제 월 100억 건 이상의 트래픽이 나온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시면서 깊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고 이제 나노초 단위의 최적화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덕트의 경험 향상에 기여하는 일은 상당히 드문데 이렇게 나노초, 마이크로초 단위의 최적화가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제품에 기여하는 효과를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데이터베이스라는 문제, 사실 되게 한 번쯤 데이터베이스 뭔가 깊게 파보고 싶다라는 니즈를 한 번쯤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어떻게 돼 있을까? 한 번쯤 만들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좀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 누구도 풀지 못한 문제 해결 나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 링크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질문 시간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마이크 켜고 한 분씩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소주님, 그 저, 채팅으로 네, 잠시만요. 그 먼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팅에 네네. 네, 먼저 질문 남겨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읽어서 네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그 성빈님이 네.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루트 DB 만들 때 고랭으로 개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봤거든요. 고뱅을 개발한 이유는 몇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발 비용상의 문제인데, 저희 백엔드 팀에서는 파이썬과 고를 주력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뭐, 뒷단의 워커라든지, 혹은 뭐 API 서버에도 고가 많이 적용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스택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에 생각보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선행사들도 있을 뿐더러, 특히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좋은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코쿠시DB도 고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위해서 뭐 gRPC라든지 뭐 혹은 이제 etcd랑도 연동이 되게 잘 되고 이런 다양한 툴kit들이 있고 참조할 만한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 고로 한번 만들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혹시 또 되었을까요? 다른 질문? 네. 네, 그 질문 이거는 답변이 됐다고 볼게요. 네, 아, 다른 네. 질문 혹시 주실 분 있으시면은 마이크 켜시고 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은 그 효진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질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질문 주세요. 아, 네네. 그 루프트 DB가 아닌 AB180 서비스를 위한 gRPC 서버에서도 이런 메모리를 막 정말 줄여야 되거나 아니면 흑마법을 사용하면서까지의 성능을 고려해야 되는 이슈도 있었나요? 저희는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단에서는 이제 흑마법까지는 가진 않았습니다. 이제 음, 메모리가 좀 리기나고 OM이 된 사례들은 몇 번 있었지만 음, 이렇게 뭔가 빡세게 제가 흑마법을 소개한 사례 소개해드린 사례를 활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전 그 뱅크샐러드에서 저희도 고랭을 쓰고 있는데 아, 이제 네네. 저희는 이제 막 DB를 만들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많은 IO만 있고 막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사실 이제 되게 재밌게 듣긴 했는데 네. 써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아, 그런 상황이 있으셨었는지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에서는 뭐 이런 흑마법이라고 불만한 것까지 갈 만한 상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좀 펄백 수단인데요. 펄백 수단으로서의 목적이 큰데요.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소개해드린 뭐 GC가 절대 못 잡으면 그냥 너로 만들어라고 말씀드린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좀 이번 성능 메모리 양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스케일업하거나 혹은 제대로 된 원인을 분석하고 뭐 혹은 진짜 깊게 뭐 메모리 구조를 바꿔가지고 구조적인 부분을 바꿔가지고 해결하기 힘들 때 근데 이번 좀 짜잘짜잘한 수단으로 어느 정도의 좀 헤드룸을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 때 그때 써볼 만한 좀 펄백성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네. 네,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효진님 그 채팅에 질문이 두 개 올라왔는데요. 그 하나하나 네. 읽어드릴게요. 먼저 네. 포테이토님이 질문 주신 건데 고 초보입니다. 릭 네. 테스트는 패키지별로 유닛 테스트를 만들 때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질문이 있어요. 네, 아, 그것은 맞습니다. 고에선 이제 유닛 테스트를 이제 함수 펑션 단위로 만들잖아요. 그 펑션마다 릭 테스트, 아까 보여드린 코드처럼 이 디폴 점, 아이고, 지금 애니메이션이 걸렸는데, 아까 보여드린 코드처럼 그 디폴 점 릭 테스트를 모든 메서드에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테스팅 점 메인이나 셋업 뭐 혹은 쓰시는 테스팅 프레임워크에 예를 들어 저희는 고컨베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셋업이나 티어다운과 관련된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사용해서 모든 테스트에 알아서 적용되게 만들어 주시면 매번 이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면 한 가지 써볼 만한 방법으로는 만약에 엔드투엔드 테스트 같은 걸 별도로 하신다면 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나 엔드투엔드 테스트, 뭐 시나리오 테스트 같은 걸 하신다면 유닛 테스트 단위가 아니라 그렇게 좀 큼직한 단위의 전체 에피패스를 커버하는 테스트에다가 윅 테스트를 달아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윅 테스트의 횟수를 줄이면서 커버비지를 높일 수가 있겠죠? 네. 답변이 혹시 되었을까요? 그 두 번째 질문도 혹시 읽어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어디에서 채팅 읽어야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아, 네네네. 발표하시면 원래 그렇죠. 네, 이해합니다. 그 두 번째 네, 질문은 민우님이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마이크가 네. 되는지 확신이 없으셔서 채팅으로 남겨주셨네요. 그 아, 네, 마지막에 흑마법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 닐을 네. 추가해야 고의 GC가 알아볼 수 있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지 사실 저희도 파악이 안 되고요. 좀 한 가지 의심되는 점은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는 이제 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만든 LLMI라고 하는 고에서의 살짝 그 스파크 스트리밍 같은 맵뮤스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의 스테이지 실행하기 위해서 리플렉션으로 좀 리플렉션을 사용해가지고 이미의 코드를 실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고 리플렉션 공식 설명에서는 너희들이 포인터를 가지고 직접 이걸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 GC가 그래도 알아먹긴 할 거야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뭐 모르는 거니까 좀 그래서 저희는 좀 리플렉션의 과다한 사용이 이런 결과에 미치지 않았나 라고 일단은 그냥 심증은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GC가 캐치 못한 상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좀 이 방법을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OM이 나는데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너로 만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일단 그래서 프로덕션 어떻게 노력하게 만든 다음에 메모리 줄어들었으니까 좀 차차 프로파일링 하면서 진짜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과정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박성빈 님이 또 질문 주셨는데요. 이런 네. 고랭의 GC 문제가 근본적인 언어 라이브러리에서 수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라이브러리 수정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99%의 케이스는 사실 고에서 정상적으로 잡는 상황인데,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뭐 아무래도 GC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제 GC가 다 결국에는 핸들링을 하지만 이 속도의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갑자기 뭐 트래픽이 피크를 찍는 상황에서 이제 메모리가 제때 빠르게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OM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는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바 뭐 예를 들어 자바를 예시로 들면 자바는 GC를 컨트롤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언어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윅 레퍼런스라든지 혹은 뭐 영어 제너레이션 힙 같은 거 사용해가지고 그런 빠르게 순환된 객체에 대해서 따로 힙 사이즈를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컨트롤 옵션들이 존재하는데 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는 현재는 이제 이 발표에 소개는 안 되었지만 고 GC라는 플래그밖에 없습니다. GC가 몇 퍼센트 이상 힙이 차면 그거 GC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플래그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들에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GC가 레퍼런스를 못 잡는 거 이런 거는 사실 뭐 고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뭐 리플렉션을 쓰면 간혹가다 그럴 수 있지만 혹은 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뭔가 특정 스탠다드 알고리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네, 다음 질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질문인지 채팅에서 대화를 네. 나누신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네. 나노세컨까지 챙겨야 하는 서비스라면 GC가 있는 고어 네. 언어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메모리 컨트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뭐 C, C++ 러스트밖에 답이 없긴 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 게 이런 언어들은 이제 당연히 뭐 개발 비용에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뭐 생산성 문제가 있다든지 혹은 뭐 저희 팀의 테크 스택과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는 언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능이 진짜 크루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그, 이제, 실제 저희는 지금 트레이디비라는 스토리지 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읽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말 성능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이 바인딩을 C++로 짠 다음에 C고를 통해서 그 결과값만 가져오는 방식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이 레벨은 다 고에서 처리하고, 진짜 성능이 필요한 로우 레벨은 C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를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